89번 문제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슈탈트 상담 이론입니다. 여기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인간은 인생에서 자기 자신의 길을 찾아내고 개인적인 책임감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게슈탈트 하면은 자신을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길을 찾아낸다라고 했는데 인생에서 자기 자신의 길을 찾아내는 것을 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책임감, 개인적인 책임감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내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담자의 책임감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어떻게 여기 지금 또는 지금 여기에 현재의 현실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지를 각성하도록 알아차리도록 돕는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면 지금 여기 경험, 그 다음에 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게슈탈트는 개인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하나의 의미 있는 행동 동기로 조직화하여 지각하는 것, 그걸 우리가 게슈탈트의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게슈탈트는 독일어입니다. 게슈탈트는 형태, 모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통 형태로 많이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개인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하나의 의미 있는 행동 동기로 조직화하려면 욕구나 감정을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게슈탈트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3번 질문 맞습니다.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 그것을 제거하기보다 증상의 완화나 제거로 개인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증상의 완화하고 제거가 있죠? 증상의 완화와 제거는 바로 정신분석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분석 상담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게슈탈트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개인의 성장을 돕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친 이 대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쓰여져 있죠?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5번 지문 들어갑니다. 5번 지문은 인간은 정경과 배경의 원리에 따라 세상을 경험한다 했고, 이러한 인간의 행동은 행동이 일어난 상황과 관련해서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동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환경적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죠. 게슈탈트에서 환경과의 접촉이란 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행동이 일어난 상황과 관련해서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정경과 배경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을 경험하는 것도 있고, 여기는 문장이 두 가지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 지문도 맞습니다. 여러분 게슈탈트 상담 이론을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부분은 앞에 4번이죠. 개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서 개인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게슈탈트 상담입니다. 상담의 구조화입니다. 상담의 구조화는 상담을 안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상담 초기 단계에서 하는 과제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입니다. 상담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을 경우 상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안내가 바로 상담의 구조화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애매모호함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죠. 상담을 구조화해주면. 중기 과정에 필요한 작업이 아니라 초기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매번 강조합니다.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잘못된 기대 이런 것들도 교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의 잘못된 기대 교정,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상담 관계가 현실에 기반을 두고 합의된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실제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상담의 구조화는 상담 관계의 현실화,
상담의 구조화는 상담 관계의 현실화, 그리고 목표 설정, 상담의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의 구조화를 통해서 합의된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실제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답은 찾기 쉬웠지만 나머지 지문들을 꼭 아셔야 됩니다. 90번 문제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례 개념화가 나왔습니다. 사례 개념화 박스 별표. 사례 개념화는 면접에서 잘 나오죠. 면접에서 잘 나오는 건데, 자, 옳은 것은입니다. 내담자의 문제, 원인 및 관련 요인, 상담 개입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과정, 이게 바로 사례 개념화입니다. 내담자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상담 개입 방법은 어떤 것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례 개념화입니다.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조직화하고 내담자의 상황과 부적응적인 패턴을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 것도 사례 개념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례 개념화는 우리가 보통 초기 단계 때 하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 때 사례 개념화를 통해 문제와 원인과 개입 방법, 이제 목표 설정하면 개입 방법을 어느 정도 추론해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기 과정에서 하는 건데요. 상담을 안내하며 초점을 맞추고 도전과 장애를 예상해 보고요. 성공적인 종교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 임상적인 전략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사례 개념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례 개념화는 상담의 중기 과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의 초기 과정에서 사례 개념화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틀을 잡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사례 개념화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9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92번 문제도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자, 92번의 상담 이론과 내용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정신분석 상담, 인간중심 상담, 절충적 상담, 실존주의 상담, 합리 정서 행동 상담, RBT죠. 자, 정신분석 상담, 현재몽이 있고 그 다음에 잠재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꿈의 이야기, 꿈에 나타난 이야기 그 자체, 꿈에 나타난 이야기 그 자체, 꿈의 이야기랄까요? 꿈의 이야기 그 자체, 이것을 현재몽이라고 하죠. 그 내용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자유연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잠재몽의 내용을 이해한다. 잠재몽은 그 꿈에 숨겨진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 꿈의 숨겨진 의미, 그것을 잠재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몽의 내용에 대해 내담자에게 자유연상을 시켜서 그 자유연상을 통해 그 꿈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즉 잠재몽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현재몽 자리와 잠재몽 자리가 바뀌면 틀려요. 인간중심 상담, 주관적 경험을 무시하고 부모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바로 부적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관적 경험이 더 중요한데 주관적 경험은 무시하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거에 바로 부적응의 원인이라고 본 것이죠. 맞습니다. 다양한 이론적 접근들이 나오면 절충이라 했습니다. 통합적 상담이라고도 하고요. 접근들을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절충적 상담입니다. 절충적 상담의 동의어가 뭐라고요? 통합적 상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responsibility, reality, 그 다음에 right and wrong. 이게 뭐죠? 3R이잖아요. 3R은 현실 치료에서 나오는 겁니다. 현실 치료, 현실 요법입니다. 실존주의가 아니라. 자, 3R 말씀하세요. 책임, 현실, 옳고 그름 꼭 알아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합리 정서행동 치료, 삶에 대해 현실적이고 관대한 철학을 갖도록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삶에 대해 현실적이고 관대한 철학, 합리적인 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사고를 철학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현실적이면서 관대한 것은 바로 합리적인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합리적인 사고를 갖도록 돕는 것이 RBT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돼요. 92번 문제 잘 아시겠죠?